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폐의 신전성 그리고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폐의 신전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전성, 이 말은 폐가 늘어날 수 있는 정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의 신전성이 높다, 그 말은 폐가 잘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때요? 호흡근이 소비하는 에너지 양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하겠네요. 예. 그런데 폐의 신전성은 표면 장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표면 장력은 액체 표면이 안쪽으로 자꾸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커지면은 이때는 반대로 이제 신전성이 작아지겠습니다. 잘 늘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폐포 내부는 액체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액체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작용합니다. 표면 장력이 작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장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폐포가 계속 오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표면 장력이 작용하면 자꾸 오그라들어야 될 텐데 그게 오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비눗방울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에 이렇게 대비됩니다. 이게. 그래서 비눗방울의 표면 장력하고 비눗방울 내부에 있는 그 팽창하려는 공기압, 비눗방울 내부 그 팽창하려는 공기압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비눗방울이 둥글게 있다. 그래서 폐포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오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면 활성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면 활성제는 물 분자 간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 분자에는 수소 결합이 한 분자당 4개씩 있어요. 근데 결합을 방해하니까 오히려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높으면 표면 장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신전성은 올라갑니다. 한편 여기 이제 지문을 계속 읽어보면 폐포 붕괴 방지에 필요한 공기압은 표면 장력에는 비례하고 폐포 직경에는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비례 반비례 관계 중요한 정보죠. 이건 틀림없이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옆에 써놓아야 돼요. 지문 옆에. 따라서 폐포가 작으면 붕괴 방지에 필요한 압력은 더 커져야 합니다. 커야 붕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볼까요? 왼쪽 그림은 지금 그 계면 활성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지금 계면 활성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없을 때는 이 작은 폐포는 붕괴 방지에 필요한 압력이 커야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폐포 직경하고 반비례하니까 작은 폐포는 붕괴 방지에 필요한 압력이 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큰 것 작은 것이 압력이 같아요. 같으니까 어때요? 작은 폐포는 오그라들어서 폐포 1의 공기가 폐포 2로 들어가 버리니까 폐포 2로 들어가니까 폐포 1은 붕괴하고 말겠죠.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계면 활성제 때문에 그래요. 계면 활성제가 있을 때는 이 작은 폐포는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표면 장력은 떨어지겠죠. 계면 활성제 농도가 높으니까. 따라서 폐포 붕괴 방지에 필요한 압력은 낮춰져요. 아까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은 낮추니까 다시 말해서 폐포 1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오그라들지 않죠. 그래서 이 폐포는 안전하게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인간의 폐에는 이런 폐포가 약 4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문 읽으면서 관계를 찾아내야 돼요. 대략 5가지 유형이 있어요. 1, 2, 3, 4, 5번 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지문은 지금 2번째 유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일수록 뭐뭐하고 또 뭐뭐한다, 그런 건데요.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높아지면 표면 장력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폐포의 신전성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유형에 해당됩니다. 여기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다른 유형들은 그때그때 문제가 될 때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